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집 알아보고 다니느라고 조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담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대출, 네, 전세를 좀 빼려고, 그러면서 이제 월세 전환을 하려고 월세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집 알아보는 거 쉽지가 않고, 요새 월세가 너무 올랐다. 네, 가격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고, 네. 아직 못 구해요. 구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뭐, 계속 그 전세 사기로 월세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월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월세가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 시세가 정말 높다. 그냥 한 투룸 오피스텔 있잖아요. 투룸 좀 오피스텔 물론 지역에 따라 가격이 뭐 워낙 천차만별이긴 한데 기본에 저 이제 영등포 쪽에 있는데 영등포도 뭐 5천에 기본은 뭐 5천에 막 120만 원. 솔직히 한 달에 월급쟁이가 120만 원씩 내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관리비가 일단 뭐 10만 원, 거기 뭐 주차까지 하면 5만 원 더 나가요. 가격이 뭐 와 그러면은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와 이거는 그냥 일반 혼자 사는 월급쟁이가 감당하기 쉬운 월세 수준은 아니다. 월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네.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월세가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월세는 특히 근저당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근저당이 좀 잡혀 있으면은 그거를 그 전세금으로 근저당 소멸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월세는 물론 일부 소멸은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를 소멸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근저당이 있는 집들이 월세를 많이 놓는다.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근저당 껴 있어도 있으니까 월세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월세를 많이 놓는데 근데 이게 진짜 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거고 아무도 우리의 보증금을 지켜주지 않아요. 보증금 계약 한번 내가 잘못했다가는 그냥 눈앞에서 뭐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저도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고 온 집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좀 이상했던 거는 왜 공실일까? 이제 세입자가 이미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좋은 집이라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후속으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바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왜 공실일까? 이런 걸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저 이번에 집 구하면서 좀 많이 배운 것도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근저당 잡힌 집이어도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요새는 그 보증금을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최우선 변제가 서울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니까 5천에서 5,500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해서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구할 때, 물론 집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너무 좋죠.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살고 나갔어. 그거는 베스트 케이스예요. 그런데 내 소중한 돈 5천만 원, 혹은 5,500만 원 넣었는데, 최악의 경우도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최우선 변제 뭐 당연히 받으니까 안심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약에 이 집이 뭐 5억짜리인데 은행에서 한 3억을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 근저당 잡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당시 시점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장해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경우에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보장해주기 시작한 게 2021년 5월 1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월 10일 만약에 2021년 5월 10일에 근저당을 잡았다면 그 전에 서울시가 보장해주던 금액 3,700만 원밖에 변제를 못 받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계속 이제 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속 상향시켜 왔는데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잡힌 근저당 같은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 같은 경우는 3,700만 원밖에 변제를 못 받는다. 이거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내 돈 5천만 원 넣었다가 1,300만 원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경매로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5,500까지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것도 언제부터 바뀌었냐? 올해 2월 21일부터요. 올해 2월 21일 이후에 잡힌 선순위 근저당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5,500만 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올해 2월 21일 이전, 그러니까 2월 20일까지 만약에 은행에서 그 전에 딱 잡아놨으면 5,500까지 못 받고 5천만 원까지만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 진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23살 때 22살인가 23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1차가 붙었어요. 그때 뭐 아슬아슬하게 60점 커트라인인데 60점 조금 넘어가지고 1차가 붙었는데 2차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놀다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결국에 뭐 이 부동산 중개사를 결국에 따지는 못했습니다. 따지는 못하고 1차만 이제 붙은 그게 있는데 제가 만약 그때 당시에 부동산 중개사를 땄다고 하더라도 이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랬다면 전혀 이걸 모를 거예요. 지금 저도 1차 공부하고 1차는 패스까지 했는 사람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건 매번 바뀌는 거니까 매년 바뀌는 거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보증금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몰라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들도 잘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게 다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고 온 집도 분명히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가 된다. 5천만 원까지 다 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막 알아봤죠. 막 알아보고 나니까 이거 선순위가 2020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2020년에 아무리 봐도 이 집이 준공이 2020년에 됐으면 근저당이 2020년에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때.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맞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에 그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혔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은 3,700만 원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집을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이거 한 번 놓쳤다가 만약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5천만 원 보증금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 당연히 받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집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저는 3,7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300만 원 날라갑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 5,500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보증금 많이 500 더 올렸잖아요. 그럼 거의 2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거의 약 2천만 원 정도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부동산은 정말 공부 안 하면은, 공부 안 하고 계약은 할 수가 없구나. 꼭 알아보셔야 돼요. 이 점만은 꼭 전세를 계약하든 월세를 계약하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요새 집을 계속 엄청 보고 있어요. 엄청 보면서 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어제 보고 온 집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이게 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는 빌라 연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맥등기도 이번에 제가 알게 됐어요. 가맥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잡았는데 그 근저당을 은행에서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5억의 이제 집이에요. 근데 3억의 근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뭐 2억 전세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2억 보증금 낸 거를 은행에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갚고 나서 가맥등기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최고 채권액, 그러니까 채권의 최고액이 뭐 3억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 120%가 잡히니까 3억에 120%가 잡혀 있겠죠. 3억 6천 이렇게 잡혀 있겠죠. 근데 거기서 2억을 갚으면은 3억 6천에서 1억 6천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해놓는 게 가맥등기예요. 근데 가맥등기를 안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3억까지 이렇게 3억 6천까지 잡혀 있으면 실제로 은행에는 2억을 갚았고 1억만 남았지만 빚이 언제든지 추가로 2억을 다시 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 가맥등기를 안 해놓으면은 언제 또 대출을 늘려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맥등기는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월세면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그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세를 줄 거면 투명하게 가맥등기를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다른데 돈을 굴리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가맥등기를 해서 좋을 게 사실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집주인은 또 집주인의 입장이 있고 세입자는 또 세입자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의 보증금은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집이 주단지 받고 나서 세를 줘야 돼요. 세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세입자 원하는데 좀 이렇게 가맥등기를 해주려고 해요. 네. 그게 또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세가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가맥등기는 조금 더 다음번에 설명을 드려도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들어갈 때 주의점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어서 이거 올리고 자면은 또 12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빨리빨리 자주자주 저는 인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집을 빨리 구해야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이 집에서 한 3년 살았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 집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또 좋은 집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저처럼 요새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꼼꼼하게 꼭 내 보증금은 소중하다. 한 번의 계약으로 돈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꼭 살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